네, 다음은 참여예산 국내외 사례를 알아볼까요?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청소년 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년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하고 만드는 특별한 기회. 야, 너도 예산 쓸 수 있어. 이렇게 도봉구 청소년 예산 위원들 모집하는 광고네요.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청소년 참여 예산 치면요, 엄청 많이 내용들이 뜹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내용들 한번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예산 사업은요,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진 왼쪽 보이시는 것처럼 너무나 낡고 되게 불편하고 위험한 비탈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다쳤어요. 오고 가면서.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하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계단하고 이제 시멘트를 발랐죠. 그래서 아주 안전한 보행길이 구축이 됐습니다. 왼쪽에 또 왼쪽 밑에 그 버스 정류장인데요. 승객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보면 너무나 햇볕에 노출되고 또 막 비가 오면 또 비를 맞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늘막과 이제 의자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능감이 좋은 게 이제 참여 예산인 거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행정 당국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서 당장 필요한,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업부터 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인데요. 동대문구 중랑천 징검다리 설치 사례예요. 이 왼쪽에 각종 이제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2.2km를 삥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었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냈어요. 여기다가 징검다리를 놓자. 여기가 되게 얕은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징검다리를 놨더니 2.2km를 안 돌아가고 이렇게 징검다리를 통해서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또 되게 예뻐요, 이 징검다리가. 그래서 뭐 드라마, 영화 촬영 장소로도 뽑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또 우수 사례를 좀 알아볼까요? 부산시 등 24개 주민참여 예산제가 우수단체 선정이 됐는데요. 올해 이제 2019년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에 17개 에서 또 특별상 분야가 7개, 총 24개 이제 자치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됐는데요. 청소년, 청년 등 참여 부분을 내용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넣었을 경우 우수단체로 더 선정이 됐어요.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사례들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산광역시 송정민박촌이 밝은 서핑마을로 변신했어요. 부산광역시 송정 민박촌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여기가 원래는 낡고 어두운 동네였어요. 그래서 해수욕장 인근에 이제 해수욕 이용객이나 서퍼들도 불편하고 동네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해 했는데요. 주민 제한 사업으로 서핑마을이 조성이 되면서 동네가 되게 밝은 이미지로 개선이 되고 방문객 대상으로 지역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논산시 가약 오면 집을 찾아가서 집을 수리해 드립니다. 충청남도 이제 논산시 소외계층 주거 개선 사업인데요.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그러니까 열악한 소외계층들은 좀 주거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주택도 많이 노후화됐는데,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소외계층들을 직접 방문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도배가 필요한 집은 도배를 해주고, 또 페인트 칠도 해주고, 이제 각종 그 부서진 데들 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사업도 상당히 우수 사례죠. 제주 남원읍 마을극장인데요. 남원읍은 이제 극장 가려면, 영화 보려고 이제 극장 가려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마을극장을 개설을 해서 이제 동네 주민들이 같이 영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화 예술의 어떤 소외 지역에 이렇게 극장을 개설하면서 주민들도 문화 혜택을 받고 또 지역 주민들 간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전주 완주군 화장실 낮은 옷걸이 설치 사업인데요. 우리 화장실 가면 다 옷걸이가 다 위에 있죠. 어린이들은 가방도 있고 모자도 있는데 걸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서. 그래서 어린이들이 직접 제안해서 낮은 옷걸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당진형 청년 참여 예산제 운영인데요. 청년이 적극적으로 직접 주관해서 청년 예산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도 직접 참여해서 이제 이렇게 예산제 운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서울시로 가볼까요? 서울시 은평구 사례인데요. 물품 공유센터 설치 사업이에요.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도됐는데요.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집집마다 있는 생활 공구나 용품들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돗자리, 뭐 책상, 그 다음에 의자, 가스레인지, 브루스타, 그리고 각종 뭐 드릴 생활 공구들 여러 가지 많죠. 생활 필수품들을 서로 나눠서 아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포 소금길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진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소통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중랑구 펫버스를 활용한 작은 도서관 사업인데요. 그냥 버스를 버리지 않고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한 거죠. 그다음에 성북구의 마을 라디오 스튜디오 사업인데 성북구 주민들이 직접 DJ도 되고 게스트도 되고 방청객도 돼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또 물품도 나누고 아주 재밌게 서로 이제 대화 소통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성북구 이제 청년 창업 공간인데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주는 공간을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양천구는 10cm 턱 없애기 사업이라고 사회적 약자들 그 중에서 장애인들 이제 휠체어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턱 없애기 사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참여예산 운영 사례를 좀 볼까요? 안산시 같은 경우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찾아가는 참여예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청소년 예산학교 예산 제안 대회를 아주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는 2015년부터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100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예산 제안 대회를 보면요. 하나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원곡고등학교 신라면 팀이라고 해서 신석기 지키기 함께라면 가능해요 팀인데요. 이름도 되게 예쁘게 재밌게 졌죠. 그래서 여기 안산에 신석기 이제 유적지가 있는데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안산시 이런 어떤 관광 유적지들을 찾을 수 있게 안내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살려서 또 사업 팀으로도 우리 고등학교 이런 어떤 신라면 팀이라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참여예산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귀 쫑긋하시면서 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청소년 참여 예산 서울, 경기도, 인천, 충남 사례를 볼 텐데요. 서대문구 청소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청소년들도 우리 동네가 좀 아름답게 개선되길 바랄 때 많잖아요. 막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고 이제 이런 동네면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갖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도 제안을 했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이제 부적응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안학교 뭐 이런 것도 신설을 하고 청소년 스스로 만드는 봉사활동, 찾아가는 은평구 청소년 음악회, 우리 마을 놀이학교. 제목만 봐도 무슨 사업 내용인지 대충 감은 오시죠. 그 다음에 수원시 청소년들의 대회, 프로그램 참여 및 다양한 행사를 알릴 수 있는 청소년 관련된 행사를 알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 의자가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온열 시트를 설치하고 의자 소재가 너무 추운 소재이기 때문에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보급 사업, 그다음에 수원시 하천 수질 정화 생태계 보존 사업. 청소년들도 이런 하천 수질에도 관심이 있나 봐요. 네. 그다음에 시흥시 사례인데요.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 좀
여유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걸 청소년들이 자습실로 좀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흥 관련된 이제 관광, 어떤 추억과 미래의 어떤 관광 관련돼서도 의견을 냈고요. 직업진로 체험 프로그램에도 또 청소년들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비가 올 때 이제 무료 우산 대여 서비스, 그다음 청소년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청소년들에게 이제 학부모 특강, 그다음에 지역 관광지에 청소년들도 자원봉사 할 수 있게 해달라. 안양시는 청소년 축제가 있는데 청소년 축제 내에서 청소년들의 플리마켓 상점을 운영할 수 있게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양시 로데오 거리 있잖아요. 공공지역의 쓰레기통 설치, 너무 이제 그 거리가 지저분하니까 쓰레기통 설치도 제안했고, 그 다음에 범계역 안양시에 유적 아카데미, 유적 관련된 학교를 설치해달라고도 제안을 했네요. 그리고 놀이터, 소공원 등의 시계탑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날 때 시계탑에서 만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계탑이 없나 봐요. 그래서 시계탑을 좀 세워달라고 제안을 하셨고요. 인천 부평구는 자원봉사, 청소년 자원봉사 마일리지 활용 시스템 구축해달라고 또 요구를 하셨네요. 이 사업은 좀 많이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것 같아요. 충남 천안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해결과 시민의식 개선 관련돼서 사업 제안했습니다. 그럼 수원시 사례를, 수원시가 청소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먼저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직접 학교별로 방문을 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요. 그래서 찾아가는 예산 제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제 수원 시장님과 간담회를 해서 청소년들은 이런 사업을 원합니다 하고 제안 사업을 발표를 하는 거죠. 시장님이 결정하면 사업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사업 제안을 요구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장안구청 주차장 실외 흡연실 개선 사업도 제안을 했고, 방범 CCTV 설치 사업, 남은 시간 이제 신호등에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도 또 제안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서 꽃을 식재해달라. 이제 꽃이 피어 있는 곳에 쓰레기를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제안했나 봐요. 그리고 가로등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용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 제안서예요. 그래서 글쓰기, 이름 쓰고 연락처, 주소 쓰고, 제목, 학교 주변 보안등 및 가로등의 설치 및 교체. 그러니까 제목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쓰셔야겠죠? 필요성. 학교 주변 하굣길과 학생이 자주 모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 자율학습 후 하교하는 학생들의 하굣길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나트륨 램프의 경우 밝기가 너무 낮고 색이 노란색이어서 일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눈부심이 있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이제 보안등,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필요성, 왜 이 사업을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지를 밝혀주시고, 이제 사업 내용으로 어디에 좀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해 주시고, 이렇게 만약에 사업이 되면요, 어떻게 이제 기대 효과,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이 될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 방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충남 사례예요. 충남도 이제 청소년 참여 예산제도제 추진위원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청소년 대표들이 같이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있고, 이제 충남에도 여러 시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시군별 청소년 정책과 특성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또 시군 간의 어떤 네트워크, 청소년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또한 민간단체, 충남 내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단체, 청소년 관련된 단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단체들과 청소년 참여기구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건의 내용을 했는데요.
분야가 7가지 분야예요. 안전에서는 이제 뭐 CCTV 가로등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버스 요금 인하해 주세요. 청소년 이용시설 요금 인하해 주세요. 되게 그런 게 많네요. 여기 주로 충남은 가격 인하가 많네요. 청소년 대상 영화 관람 가격 인하해 주세요.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지원 확대, 청소년 진로 교육 및 체험, 진로 교육 및 체험이 참 많이 나와요. 제한사항에. 그다음에 다양한 청소년들이 지자체 사업에 예산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이런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금천구 같은 경우는요, 직접 이제 청소년위원회가 아닌 청소년의회예요. 지방의회처럼 지방의원들 아시죠? 의회. 그래서 의회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뽑는 거예요. 청소년이 직접 투표를 해서 청소년 의원을 뽑아요. 청소년 의원을 뽑는 이유는 뭐죠? 본인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학업과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의회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의원을 뽑습니다. 대변인을 뽑는 거죠. 우리의 의견의 대변인. 그 다음에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역에서 또 이제 금천구 청년이 보좌관을 해요. 청소년이 의원이고 보좌관은 이제 청년이고 해서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민간 그 단체를 만들어서 청소년 의회 사업을 지원하는 뭐 이런 역할도 합니다. 아주 재미난데요. 그래서 제안한 내용들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아지트, 그다음에 행복지수를 높이는 거, 그다음에 청소년 모의 유엔, 평생학습 관련된, 그다음에 에코 환경 관련된 사업, 그다음 청소년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 뭐 그리고 뭐 등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3가지 프로그램은 탈락이 되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사업이 뽑혔네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거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이네요. 예, 그래서 선정 결과 2,6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해외로 가볼까요? 청소년 참여 예산 해외 사례를 좀 볼게요. 브라질 바라만사시인데요. 시민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시티즌십 노 에이지에서 9세에서 15세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어린이 참여 예산 평의회를 구성을 해요. 이 1998년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운영을 했네요. 그래서 어린이 참여 예산 이제 평의회를 구성을 해서요. 권한을 갖게 돼요. 이 평의회가. 그래서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고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디어들을 제안할 대변인도 선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핀란드로 가볼까요? 핀란드 헬싱키시 시장과 함께하는 청소년들 목소리 회의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관련된 사업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는요, 시장님을 만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해외도 마찬가지네요. 핀란드 헬싱키시. 이 목소리 회의에서는요, 매년 이제 3월 개최가 되는데, 회의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직접 선거로 선출이 돼요. 대표자들. 그래서 회의 전까지는요, 이 대표자들이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원시랑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회의 당일에 학생들이 이제 발표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만 토론하는 건 또 한계가 있으니까 사이트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헬싱키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사이트인데요. 루티 사이트라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요. 청소년들의 의견 개진이 아주 자유롭고 서로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공유하는, 활발히 공유하는 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루티 사이트는 우리 청소년들과 의사결정권자들, 그러니까 시장, 그 도시의 시장님과 이 사이를 연결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한대요. 그래서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루티 사이트 사진이에요. 그래서 헬싱키 청소년들이 의견을 막 자유롭게 제안하고 또 다른 친구 의견에 대해서 댓글도 달고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루티의 대표자 학생들은 시장님과 이제 학생들이 같이 하는 행사에 또 막 참여를 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 보스턴시인데요. You should read
더 체인지에 12세에서 25세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보스턴시의 중요 예산에 대해서 학교, 도로, 공원, 도서관 등 되게 중요한 대규모 투자 사업들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업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우리가 낸 사업들을 사람들한테 홍보하기도 하고, 또 사업들이 이제 선정되기 위해서 투표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표를 얻은 이제 사업은 공식적으로 시에 이제 건의가 되고 또 의회를 통해서 최종 승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선택한 안건 리스트 볼까요? 이게 이제 보스턴시 사업들인데요. 더 많은 쓰레기통 설치해 주세요. 한국하고 똑같네요. 직업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주세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청소년 참여와 고용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직업을 찾는 걸 수월하게 도움을 줘야겠죠. 그리고 10개의 공원을 수리를 해서 좀 장애인들이 좀 편히 쉴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무료 와이파이 공간 개설도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무료 와이파이 공간 많이 제한하시죠? 그리고 보스턴 내 버스 정류장과 중요한 공간을 내도 와이파이 많이 설치해주고, 또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 내에 디지털 광고판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 내 행사, 자료, 프로그램을 광고해주는 스크린 TV를 설치해야 한다. 이 부분도 또 우리 한국에서도 국내 사례에 있었죠. 그다음에 공부하는 공간 알려주는 앱 개발. 이 공부 공간, 자습실 관련돼서 앱 개발은 많은 청소년들, 국내 청소년들도 많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앱이 외부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나인지 알려주게 되면 청소년들이 꼭 집에서 공부하거나 커피숍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공부하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는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예. 세종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전국 공모 1위 쾌거, 이렇게 이제 다 언론 보도가 된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전국 공모에서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이런 관련된 우수사례 공모전에 여러분들도 꼭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이 또 발굴한 많은 정책들이 정부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천안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여가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네요.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주세요.